네, 5.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2절은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단의 회로도 중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앰프에 대해서만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로가 된다면 앰프가 혼자서 있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신호를 집어 넣어줘야지 신호가 커지는 거고, 또 그렇게 신호를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커진 신호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동시키려고 하는 걸 테니까, 그렇게 입력을 우리가 받아오는 쪽에도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앰프가 키운 신호를 다음 단에다가 전달을 시켜줄 텐데, 그 전달시켜주는 곳, 그것이 연결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쪽에 있는 것과 로드 쪽에 있는 것, 앞단에 있는 것과 뒷단에 있는 것에 의한 영향을 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앰플만 딸랑 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소스 쪽과 로드 쪽에 영향을 보고자 한다 얘기죠. 앰프 이렇게 있을 때 앰프에다가 다음 단에 뭔가 연결되게 되겠죠. 그 로드 저항이 있을 거고, 앰프에다 신호를 누군가가 줄 텐데 그 신호를 건네주는 그 회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에, 회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앰프를 어떻게 했냐면 앰프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앰프라고 합시다. 앰프. 즉 여기 신호를 크게 키워서 이쪽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커진 신호를 받는 애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 있겠죠. 이것이 뭐 회로일 수도 있고 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태분할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태분할 등가 저항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RL이라고 부른다, 로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유사하게 앞에서 누군가가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겠죠. 이게 뭐 프리앰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앞단에 한 번 더 앰프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에서 바로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회로를 탭을 안에 등가 회로로 고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RS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붙고 이런 게 붙을 때 회로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I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O인데, 그렇다면 이 앰프의 게인이나 혹은 임피던스들에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를 회로를 일일이 다 해석하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앰프를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것처럼 등가 회로의 모양으로 여기를 이런 등가 회로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향을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 섹션에서는 이렇게 등가 회로로 고치지 않고 그냥 회로도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용어를 몇 가지 정의합니다. 똑같은 볼티지 게인이라고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용어를 구분해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AVNL은 VI에서 VO까지의 게인, 앰프만 따졌을 때의 게인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 때 게인이죠. 네, no load 게인입니다. no load 일 때 게인입니다. AVL은 로드가 있을 때 게인입니다. RL이 있을 때. AVS는 RL도 있고 RS도 있는 경우에 대한 게인이라고 우리 텍스트북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개인 값을 이 각각의 세 가지 개인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 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크고 로드에 뭔가 연결되게 되면 개인이 떨어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또 RS에다가 여기다가도 또 연결되게 되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게, 여기는 S예요. S. VI가 아닙니다. 즉 처음의 게인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인데 요게 없을 때, 두 번째 게인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인데 요게 있을 때, 세 번째 게인은 이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을 의미합니다. 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점점 게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한 두 번, 세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저항이 있게 되면 이 전압이 여기 그대로 걸리지 않게 되죠. 여기 어차피 전압을 잡아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이 그대로 전체가 여기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벌써 까먹는 거죠. 게인을 까먹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 거죠. 자, 그럼 픽스 바이어스를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지금 있는 픽스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네모 박스 쳐진 부분이 이제 앰프가 되겠습니다. 앰프. 이거를 AC 등가 회로로 거치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앰프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앰프입니다. 여기는 TR을 스몰 RE로 이루어진 RE 모델로 대체를 한 거죠. 네, 모델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AC 등가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요 회로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했던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잘 보게 되면 요만큼 저항이 세 개가 병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병렬 저항으로 대체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병렬 저항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지만 뭐 인풋 임피던스 할 때는 요거 할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이고 그것이 여기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제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요거는 저항 하나짜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먼저 세 개의 병렬 저항을 RL'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게 한 4, 50개 정도 되는 큰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사화를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 그러면 볼티지 게인을 구해보면 이것이 하나의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다 없애고 요게 RL 프라임 하나짜리와 같게 됩니다.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때 전압이 출력 전압입니다. 따라서 전압을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볼티지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 VO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구했어요. 이번엔 VI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VI는 보게 되면 여기하고 베이스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 차이인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여기가 VI가 됩니다. 여기도 VI, 여기도 VI, 여기도 VI. 따라서 VI와 IB와의 관계를 여기 저항의 법칙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IB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볼티지 게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드가 없을 때는 AVNL은 뭐였었냐면 이거였었죠. 픽스 바이어스에서 이거였는데 로드가 생기니까 분자가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인풋 임피던스를 여기에 지금 주어진 것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서 바라본 인풋 임피던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으로 몽땅 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분의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왜냐?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병렬 저항으로 돼 있죠. 예, 이쪽으로 바라볼 때 병렬입니다. 따라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병렬 저항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도 볼까요? 아웃풋 임피던스.
지금 아웃풋 임피던스를 여기서 본 걸로 했네요. 앰프만 보는 거죠. 여기서 본 아웃풋 임피던스. 이렇게 아웃풋 임피던스입니다. 즉, 싹 지우고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몽땅 다 했을 때의 태분화의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태분화 등가 저항을 하게 되면 VI가 0일 때, 혹은 뭐 VS가 0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원이 없게 되면, 여기 지금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죠? 전원이 없으니까. 전압원도 없고 전류원도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0이 되겠죠. 전류가 다 안 흐르겠죠.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도 0이죠. 여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가 끊어지겠죠.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그죠?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인 것만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이 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주세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인풋 임피던스, 여기서 봤을 때 아웃풋 임피던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오버롤 게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오버롤 게인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오버롤 게인이라 하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VS분의 VO죠. 자, VS분의 VO를 알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다 VI를 곱했습니다. 곱한 다음에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이 다시 고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곱하고 나누고 하면 똑같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곱의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 VI분의 VO는 지금 요거를 얘기합니다. RL이 있는 상태에서 VI에서 VO까지입니다. RL이 있는 상태에서 VI에서 VO까지. 정의가 RL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자, 그리고 VS분의 VI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VS분의 VI는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GI라고 정의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 회로를 다시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없애고 이 부분을 싹 없애고 이거를 다시 이거를 없애고 여기를 GI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없애고. 네. 그러면 VS와 VI와의 관계는 이 저항과 이 저항의 전압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S분의 VI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AVS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AVNL은 이렇게, AVL은 이렇게, AVS는 이와 같이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값이죠.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죠. 무조건 분모가 분자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회로를 보는 게 낫겠네요. 이게 낫겠다. 네. 지금 여기가 지금 VI죠. 이게 VI입니다. 처음에 한 게 이게 없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을 구했어요. AVN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한 게 여기 RL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을 구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이나 여기서부터 이걸 뭐라고 할까?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VI를 얘기할 때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AC에서는 이렇게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VO를 얘기할 때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커패시터를 쇼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제가 여기서부터 따라서 그냥 여기다 할까요? 예, 따라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이라고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이라고 하나 똑같습니다. AC 개인은. 두 번째는 RL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고 했죠. 예, 의 개인을 얘기합니다. AVL이죠. 빠졌지만 AVL입니다. 첨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L입니다. AVL. 그 다음에 AVS는 RL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의 개인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스코프를 갖고 있는데 프로브를 여기 딱 찍었을 때 그 개인이라든지 여기 찍고 그 파형의 픽픽을 갖고 개인을 구한다든지 할 때 얻을 수 있는 개인 값이 되겠습니다. 네, 누메리컬 example이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example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앰프가 있을 때 이 앰프에 대해서 AV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80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누군가가 앰프의 개인을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런데 로드를 붙이고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파형의 크기의 비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70으로 절대값이 크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스인 VS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을 구해봤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133으로 또 줄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구나, 뭔가 붙으면 점점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 있었던 인풋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됐었고요. 아웃풋 임피던스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앰프입니다. 앰프의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AVS를 구할 때 아까 RS와 GI의 볼티 디비전 했었죠. 예, 그 비율이 곱해져서 170이 133으로 줄어든 겁니다. 일보다 작은 값이 곱해진 것과 같은 거죠. 이어서 볼티 디바이더 바이어스를 보겠습니다. 이 볼티 디바이더 바이어스 회로도 이제 해석을 하려면 AC 등가 회로로 바꿔야 되겠죠. 지금 현재 2m의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AC에서 볼 때는 여기는 쇼트가 되니까 이것도 쇼트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회로의 AC 등가 모델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그라운드 되고 여기가 쇼트가 되고 여기도 쇼트가 되고 해서 그리고 ETR을 RE 모델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있었던 픽스 바이스와 똑같죠.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아까 전에 여기가 RB 하나만 있던 것이 R1, R2 병렬 저항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똑같죠. 한번 볼까요? 이걸 눈에 딱 찍어놓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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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이 회로죠. 아이고, 지워져서 안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보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네, 여기가 R1, R2 두 개 병렬 저항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AVL은 이와 같이 돼서 앞서 있었던 픽스 바이스의 경우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고 GI도 픽스 바이스랑 같은 모양이죠. 픽스 바이스는 이 부분이 RB였던 것이 이제는 R1과 R2의 병렬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도 픽스 바이스랑 똑같죠. 네, 완전히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m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2m 팔로워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2m 팔로워가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2m 팔로워는 출력이 2m입니다. 2m에 나오고 있는 신호, 거기서 관측이 되는 신호를 다음 회로에 혹은 다음 로드에 연결해주고
연결해 주는 거죠.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AVL을 구해보면, 로드가 있을 때의 게인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RERL. 네, 이렇게 됐는데 AC 해석을 할 때 여기에 스몰 re가 있는 거랑 같죠. 그리고 커패시터는 요거는 쇼트 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것과 같죠. 그때 여기가 VO가 되죠. 여기가 VB가 됩니다. 볼티지 게인은 VI분의 VO인데 VO는 2m의 전압 여기랑 같죠. 여기랑 쭉 같죠. VI는 베이스의 전압 여기랑 같죠. 이렇게 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이렇게 잘랐을 때의 AC 등가 저항, 이쪽에는 AC 등가 저항이 다 들어가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지금 병렬이죠, 그죠? 병렬입니다. 요거랑 직렬 연결돼 있죠. 이거랑 직렬 연결돼 있습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출력 있는 데서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 있는 저항이죠. 그거는 이렇게 지금 요거 하나만 있죠. 그대로 여기다가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값이 로드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볼티지 게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스몰 r이가 일단 이 값은 양수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몰 r이 굉장히 작다면 그러면 굉장히 1에 가까운 값이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서 GB입니다. 베이스 여기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 지금 스몰 re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AC 등가열하면 여기 붙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렇게 있는 저항이 베타배가 된 만큼 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베타 플러스 1이지만 베타나 베타 플러스 1이랑 같으니까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R이가 작다면 그러면 이와 같이 근사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니까 이쪽으로 있는 RB와 이쪽으로 있는 GB 두 개의 병렬이 되겠죠. 네, 두 개의 병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등가 회로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회로도에서 바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B라고 하는 게 앞서서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결과에서 좀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뭐냐면 여기 인풋 임피던스에 인풋 임피던스를 하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몽땅 다였죠. 그죠? 몽땅 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RL이 나타났습니다. 즉 RL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RL이. 우리가 앞서서 픽스 바이어스나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어스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RL이 얼마가 됐건 인풋 임피던스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고. 네, 여기. 로드 저항이 뭐가 연결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관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제 보겠지만 앞에서는 아웃풋 임피던스에 요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는데 이미터 팔로우는 영향을 줍니다. 이미터 팔로우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네. 자, 아웃풋 임피던스 한번 볼까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를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 여기 흐른 전류와 전압의 B, 언제 얘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 좋은데, 풀 때는 앞서서 우리가 등가회로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없었을 때. 그냥 VI 갖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 회로를 여기가 RS이고 여기가 VS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회로도에서 한번 볼게요. 회로도에서. 자, 회로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본 아웃풋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쭉 가다 보니까 두 개로 갈라지죠. 갈라지면 병렬이죠. 한쪽으로는 R이고 한쪽으로는 이쪽 요겁니다. 이거를 G 뭐라고 할까요? GO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RE와 GO 요게 GO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이거의 병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GO 프라임은 뭐냐? GO 프라임은 뭐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앞에서도 요거를 구할 때 했었습니다. 자, 이 GO 프라임 보게 되면 다시 회로도에서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회로에 대해서 AC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GO 프라임은 여기를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이쪽으로 봤을 때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 보면 여기 저항이 지금 하나 있죠. 저항 하나 씁니다. 저항 하나 여기다 쓸까요? 다시. 자, 이렇게 있고 직렬이죠, 직렬. 직렬인데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넘어간 영역에 있는 저항은 이쪽에서 봤을 때는 베타 분의 1배가 되죠. 직렬인데 넘어갔으니까 베타 분의 1로 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갈 때는 베타배, 여기 있는 저항이 베타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쪽에 있는 저항은 이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베타 분의 1배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고 보니까 또 갈래길이에요. 갈래길이니까 요거랑 요거의 병렬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0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그라운드까지, 여기서부터 그라운드까지 해서 이와 같은 저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아까 전에는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스 회로는 이 아웃풋 임피던스에 RS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 이미터 팔로우는 RS가 아웃풋 쪽에다가도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이 5.14절에 보면 표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표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커런트 게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커런트 게인은 뭐 여러분 별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값이 아니고 크기입니다. 크기. 크냐 아니면 작으냐 이런 거죠. 크냐 작으냐. 하이인지 로우인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RE가 있냐 없냐, RE가 있어도 바이패스 되느냐 바이패스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기 좀 로우 작죠. 여기도 뭐 하이, 로우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냐 작으냐에 관심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구에 관심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값이 아니라 하이냐 로우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커먼 베이스는 이제 커런트 게인이 거의 1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죠.
컬렉트 피드백도 이제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여기 제가 뭐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 책에 보게 되면 RL이 있는 경우 혹은 뭐 RS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표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 여기 294에서 295까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한번 지켜보고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방금 전에 이미터 팔로우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인풋 임피던스에 혹시 RL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혹은 아웃풋 임피던스에 RS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하나씩 컨피그레이션별로 체크를 해보고 본인이 생각한 것과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